안녕하세요. 오늘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은 옛 이야기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이야기 주머니의 이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용입니다. 첫 곡으로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사람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못난이 총각이 살았어요. 못나도 어찌나 못났던지요. 시집 온다는 처녀가 하나도 없었대요. 게다가 얼마나 가난한지 굶기를 밥 먹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가들기는 애저녁에 글러 먹었지요. 에고 내 신세야. 이러다가 장가도 못 들고 늙어 꼬부라지겠네. 신세 타령만 하던 못난이 총각은 집을 떠나 색식감을 찾기로 했어요. 길 떠날 채비를 하는데 여벌 옷이 있나, 땡전 한 푼이 있나, 장롱이다, 개짝이다 다 뒤져보고 온 집안을 홀라당 뒤집어봐도 도무지 갖고 갈 만한 게 없더란 말이에요. 먼 길을 가려면 주먹밥이라도 몇 덩이 만들어 가야 할 텐데. 하고 솥단지를 열었더니 밥풀떼기 하나 안 붙어 있었어요. 밥이 없으니 양식거리라도 퍼담아 가야지. 하고 쌀떡을 열었더니 딱 좁쌀 한 톨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겠네. 총각은 달랑 좁쌀 한 톨을 손에 꼭 쥐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날이 꼴딱 저물었어요.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갑시다. 했더니 주인이 그러라네요. 총각은 손에 꼭 쥐고 있던 좁쌀을 주인에게 맡겼어요. 아주 귀한 좁쌀이니까 잘 맡아 두었다가 내가 떠날 때 돌려주시구려. 그러시오. 주인은 좁쌀 한 톨을 받아 선반 위에 놓아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총각은 좁쌀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선바늘을 살펴보니까 좁쌀 한 톨이 없어졌네요. 간밤에 지가 물어간 거예요. 지가 물어간 모양인데 다른 좁쌀로 물어주겠소? 안 돼요. 꼭 그 좁쌀이어야 해요. 호참, 그럼 좁쌀 10톨을 주리다. 안 돼요. 꼭 그 좁쌀이어야 해요. 허허 참, 그럼 좁쌀 한 대박을 퍼주리다. 안 된다니까요. 꼭 그 좁쌀이어야 한다니까요. 총각은 막무가내였어요. 허허 참, 지를 물어간 좁쌀을 난들 어쩌란 말이오? 그럼 좁쌀을 물어간 쥐라도 잡아주세요. 할 수 없이 주인은 총각에게 쥐 한 마리를 잡아주었어요. 총각은 쥐 한 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어요.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갑시다. 했더니 주인이 그러라고 했어요. 총각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쥐를 꺼내 주인에게 맡겼어요. 아주 귀한 쥐니까 잘 맡아 두었다가 떠날 때 돌려주시구려. 아, 그러시구려. 주인은 쥐 한 마리를 받아 망태 속에 넣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총각은 쥐 한 마리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망태를 들춰보니까 쥐란 놈이 없어졌네요. 간밤에 고양이가 잡아먹은 거예요. 고양이가 잡아먹은 모양인데 다른 쥐를 한 마리 잡아주겠소? 안 돼요. 꼭 그 쥐라야 해요. 호호 참, 그럼 다른 쥐 10마리를 잡아주리다. 안 돼요. 꼭 그 쥐라야 한다니까요.
참. 그럼 이 집에 사는 쥐를 몽땅 잡아주리다. 안 된다니까요. 꼭 구질러야 한다니까요. 총각은 막무가내였어요. 참 고집도 고양이 잡아먹은 쥐를 난들 어쩌란 말이요. 그럼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주세요. 할 수 없이 주인은 총각에게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주었어요. 총각은 고양이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네요.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갑시다. 했더니 주인이 그러라네요. 총각은 품에 안고 있던 고양이를 주인한테 맡겼어요. 아주 귀한 고양이니까 잘 맡아두었다가 떠날 때 돌려주시구려. 그러세요. 주인은 고양이를 받아 마구간 기둥에 메어 놓았어요. 이튿날 아침 총각이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마구간에 가보니까 고양이란 놈이 죽어있네요. 간밤에 당나귀 발굽에 밟힌 거예요. 당나귀 발굽에 밟혀 죽은 모양인데 다른 고양이를 한 마리 주겠소. 안 돼요. 꼭 그 고양이여야 해요. 참. 그럼 고양이 두 마리를 주리다. 안 돼요. 꼭 그 고양이여야 해요. 참. 그럼 새끼 뵌 고양이를 주리다. 안 돼요. 꼭 그 고양이라야 한다니까요. 총각은 막무가내였어요. 참. 당나귀가 밟아 죽인 고양이를 난들 어쩌란 말이오. 그럼 고양이를 밟아 죽인 당나귀라도 주세요. 할 수 없이 주인은 총각에게 고양이를 밟아 죽인 당나귀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날이 꼴딱 저물었어요.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갑시다 했더니 주인이 그러라네요. 아주 귀한 당나귀니까 잘 맡아두었다가 내가 떠날 때 돌려주시구려. 그러시오. 주인은 당나귀를 외양간에 넣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총각은 당나귀를 돌려달라고 했지요. 주인이 외양간에 가보니까 당나귀가 죽어 있었어요. 간밤에 황소란 놈이 뿔로 받아버린 거예요. 황소뿔에 받쳐 죽은 모양인데 다른 당나귀를 한 마리 주겠소. 안 돼요. 꼭 그 당나귀여야 해요. 참. 그럼 당나귀에다가 암탉 한 마리를 얹어 주리다. 안 돼요. 꼭 그 당나귀라야 해요. 참. 그럼 당나귀를 두 마리 주리다. 안 돼요. 꼭 그 당나귀라야 한다니까요. 총각은 막무가내였어요. 참 고집도 황소가 받아서 죽은 당나귀를 난들 어쩌란 말이오. 그럼 당나귀를 뿔로 받은 그 황소라도 주세요. 할 수 없이 주인은 총각에게 당나귀를 받은 황소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황소를 이러 물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날이 꼴딱 저물었네요. 마침 고래등같이 커다란 집이 있었어요. 내일이 그 집 딸 생일잔치라 지글지글 지지고 볶고 떠들썩했어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갑시다 했더니 주인 영감이 그리하라 하네요. 총각은 몰고 간 황소를 영감에게 맡겼어요. 아주 귀한 황소니까 잘 맡아두었다가 떠날 때 돌려주시구려. 그렇게 하게나. 영감은 황소를 외양간에 넣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떡이며 고기며 잔치 음식을 잘 얻어먹은 총각은 황소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영감이 외양간에 가보니까 황소가 없어졌네요. 간밤에 하인들이 잔치에 쓴다고
황소를 잡은 거예요. 잔치에 쓰려고 소를 잡은 모양인데 다른 황소를 한 마리 주겠네. 안 돼요. 꼭 그 황소라야 해요. 호호 참. 그럼 황소에다 돼지 한 마리를 얹어 주겠네. 안 돼요. 꼭 그 황소라야 해요. 호호 참. 그럼 황소에다 송아지 한 마리를 덤으로 주겠네. 아이고 안 된다니까요. 꼭 그 황소라야 한다니까요. 총각은 막무가내였어요. 호호 참. 벌써 잡아먹은 황소를 딴들 어쩌란 말인가. 그럼 황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주세요. 황소를 잡아먹은 사람이 누구지? 영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잔치에 온 사람들은 죄다 그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총각한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누가 황소를 잡아먹었나 다시 곰곰 생각해보니 바로 자기 딸이더란 말이야. 딸 생일이라서 소를 잡았으니 딸이 잡아먹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다고 귀한 딸을 줄 수야 있나? 영감은 어떡하나 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자네 내 사위 삼으면 되겠군. 이 말을 들은 총각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영감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았으니 아예 오늘 혼례까지 치르세. 어이구 좋다. 총각은 입이 벌쭉 벌어진 채로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못난이 총각이 그날 곧바로 장가를 들었답니다. 그 못난이 총각하고 색시는 공죽도 쏘아 먹고 팥죽도 쏘아 먹으면서 깨가 쏟아지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이야기 재밌었나요?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또다시 고양이가 되고 당나귀가 되고 소가 되고 나중에는 예쁜 각시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커지고 커져서 이렇게 큰 행운이 되다니 참 재밌었죠? 앞으로도 이야기 주머니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을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주머니의 박정용이었습니다. 이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